어떤 말씀이신지. 우리 하태경 의원 질의에 네. 본인이 태블릿 PC를 내가 누구에게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이런 소문도 인덕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제가 처음 태블릿 PC 얘기를 들었을 때는 JTBC에서 독일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기사가 최순실의 집 밑에 있는 관리인이 가르쳐준 곳에서 짐을 버린 곳에 찾았다. 자꾸 변경이 되더니 결국엔 제 회사에 있는 제 책상에 있었다고 그렇게 와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전혀 무관하고, 제가 그 태블릿 PC를 만약에 제 거였다면 제가 바보처럼 거기에 놓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을 제가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놓고 올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태블릿 PC를 처음 받게 된 그 기자분이 진짜 진실을 밝혀주셔야지, 어떤 자꾸 말을 바꿔가는 그 기자분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JTBC에 그 연락을 받았다는 그분도 나와주셔서 정확하게 제 전화가 맞는지, 아니면 저의 음성이 맞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고영태 증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영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신변에 그렇게 위협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겪진 않았습니다. 오늘 고영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절대 입을 열 수 없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영태 증인이 바라본 김종 증인은?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네네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군요. 네네. 거기 논현동에 자주 왔습니까? 아니면 논현동에서 본 게 아니라 딱 한 번 봤던 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 번밖에 안 봤습니까? 네, 한 번 봤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 아니 그런 발언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왜냐면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 혹시 옆에 계시는 김기춘 증인은 뵌 적 있습니까? TV에서만 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데 김기춘 증인께서는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혹시 그것을 믿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씀 못 아까 같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김기춘 증인을 바라보는 최순실의 시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입에 올렸던 적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조심하던가요, 최순실도? 아니 그런 얘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게 된 건 여당 쪽하고 저를 배신했던 애들 쪽하고 어떤 커넥션이 닿아서 어떤 스토리를 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영태 뭐 위증 스토리를 만들겠지. 여당 쪽하고 붙어갖고 어떤 자료를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청문회 했을 때 질의응답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나와서 뭐 위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스토리를 짰다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근거 없는 자료 가지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진짜 했어도 여기서 들었지만 그 사람이 안 했다 하면 끝인 거거든. 진실 공방인데 나야 그냥 했다가 다시 해명이 되고 그러면 끝나지만 지네들이 이제 거기서 위증이 되고 문제가 삼고 그러면 여당에서는 이용하기 딱 좋고 안 되겠다 몇 번 포기도 했어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는데 과연 누가 믿어줄까? 우리들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할 거야. 아, 왜 누가 저 강남 아줌마가 대통령이랑 그럴까? 이성한 대표하고도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모여서 얘기하면은 참 이런 게 있었어. 참 누가 믿어주지 않지만 우리들만 아는 세상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겠지. 요즘 추세가 얘기하는 놈만 더 당하는 추세구나. 똑같구나. 박근영 과장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서 결국엔 지가 나중에 피해볼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있대요, 지금은? 쪽이라는데 대체 어떻게 이용당할 예정인가요? 태블릿 PC 뭐 음.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을 아느냐 받느냐 보면 뭐 책상에서 고영태 쪽에 책상에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고영태 거다라고 몰아가려고 한다 이거지. 그렇지 그 책상에 있다 그래서 본 적이 있다 고영태가 잭을 구해달라고 했다 뭐 이런 스토리로 간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태블릿 PC 잭을 구해와라 했다 뭐 그런 걸 얘기할 그건 나올 거고 이 청문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알려야 되고 증인들에게 중요한 자료도 얻어내게 해야 될 곳에서 첫 번째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정해진 증인과 미리 채택을 해서 잘못된 질의응답을 미리 작성하고 오늘 이제 K스포츠 재단에 있는 사람 뭐 박현영 하고 정동충 이사장하고 미리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가자라는 식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보가 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고 있었고 나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게 그게 국민들을 희롱하는 거지. 그게 무슨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걸 증인한다는 애들이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질의응답을 정한 의원이 누구예요? 그런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 범죄하는 기분이었다. 아니 범죄 맞잖아. 범죄 맞고 이건 너무 거대한 힘이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알리는 거고 빨리 알리지 못하냐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고 너가 혼자 했을 땐 뒤집어 쓴다. 다른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연탄가스 마시고 죽은 애들 안 봤냐. 그런 꼴이 돼버린다.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처음에는 계속 차은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됩니다. VIP한테 문제됩니다. 얘기했는데 출시할 그러니까 문제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하겠냐고. 최근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은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기 아무거나 꽂으시면 되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그 충전기가 아니다. 일반 충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길래 그거에 맞는 충전기를 사오라고 저한테 했었고요. 옛날 구형이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핀이 예전 거였고요.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그런 관계로 제가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기억을 하는. 네. 예. 그 우리 박헌영 증인은 고영태하고는 상당히 친분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고영태 씨는 지난번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은 그 태블릿 PC의 존재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태블릿 PC 하나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혹시 왜 그렇게 증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증언하신 걸 보고 예. 저도 그래서 그 청문회를 봤을 때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공태블릿을 제가 본 게 그 공태블릿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그 사무실을 비울 때 그 책상 안에 들어있던 태블릿을 봤기 때문에 보셨습니까? 네, 그 태블릿이 저 지금 고영태 씨가 얘기하는 그 공태블릿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검찰에서는 확보된 태블릿이 한 대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뭐가 진실인지 저도 사실은 좀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최순실이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고 또 태블릿의 위치 정보가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다. 이런 등등의 근거를 내세우면서 최순실의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고영태하고 가까이 지냈던 고영태, 차은택 두 사람한테 그 최순실이가 태블릿 PC를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두 분 다 그 내용을 부인하셨습니다. 박헌영 증인은 어떻습니까? 한 8개월 이상 9개월 가까운 시간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최순실을 만났는데 그 최순실이가 그 종류는 아니겠지만 다른 태블릿 PC나 아니면 PC를 다루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태블릿 쓰는 모습은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요. 그러면 다른 일반 PC는 잘 활용하던가요? 컴퓨터는 어느 정도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거나 그것을 쓰고 있는 모습은 못 봤다 이 말씀이죠? 그건 못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분의 질의를 하는 것은 이 태블릿 PC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가 공개돼 가지고 뭐 욕설 문자를 포함해서 이게 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 자리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하나의 사실로서 점검을 하듯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는 스모킹건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태블릿 PC의 진실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역사 속에 기록하는 것이 저는 그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이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을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저기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틀어주세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요.